오메, 베트남에서 산며느리라며? 우리 순자 아들이 그렇게도 막차 탄겨? 내 말이 내 말이. 그래도 한국 여자로 며느리 봐야지. 체면이 있지. 체면이. 동창회는 이제 오지 마. 베트남 며느리 얘기 나올까봐. 아이고, 이거 우리가 다 창피해서. 어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꼭 이 사람들 입 다물게 해드릴게요. 어머나, 저기 내리는 사람이 순자야. 벤츠에서.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죠. 건강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노총각 아들의 국제결혼으로 주변의 냉대를 받던 67세 어머니와 베트남 며느리의 놀라운 반전 스토리입니다. 자식 때문에 그리고 다문화 가정 며느리 때문에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특별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67세 김순자입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시골 엄마입니다.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아들 때문에 소갈이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베트남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됐죠. 처음에는 저를 무시하고 며느리를 차별하던 여고 동창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제 앞에서 고개도 못 들 정도가 됐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며느리와 함께 맞이한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잘 들어주세요. 2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저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3,000평 배추밭을 일구었습니다. 아들 재호는 착하고 성실했지만 수줍음이 많아 여자친구 한 번 없이 마흔이 되어버렸죠. 순자야, 너희 아들은 언제 장가 가니? 민자 아들은 이번에 여검사랑 결혼한다며. 매달 모이는 여고 동창회에서 듣는 말들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대학병원 과장 됐어. 호호. 기념으로 봉투에 100만 원도 넣어주고 가더라고.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애 낳고 육아휴직 들어갔어. 휴직 중에도 매달 월급 꼬박꼬박 300만 원씩 나온대. 자랑 섞인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저는 그저 찻잔만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최근에 누굴 만난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도 될까요? 아이고, 정말? 정말이니? 그 거짓말 진짜니? 어떤 처잔데? 이쁘냐? 어디 사는데? 나이는 몇 살이고? 아이고, 그런 거 다 상관없다. 그냥 너만 좋다면 그게 최고지. 이 엄마는 그냥 치마만 두르면 된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저 호찌민 분인데요. 뭐라고? 잘 못 들었다. 화양동 사시는 분이라고? 거기 건국대학교 병원 있는 그 동네? 설마 의사라도 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호찌민이요. 베트남 최대 도시 호찌민이요. 저기 미스사이공이라고 영화 있잖아요. 뮤지컬도 있고 그 도시 베트남에서 온 여자분이세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베트남? 그 베트콩 있는 월남전쟁? 그 뮤지컬 사이공? 그 베트남 여자란 말이냐? 아이고 어머니, 베트남 전쟁이 언제적 일인데요. 네, 맞아요. 여하튼 그 베트남 여성분이세요.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한국말도 엄청 잘해요. 누가 보면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처음으로 본 아들의 설렘 가득한 얼굴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시골 농협회관에서 조촐하게 치른 결혼식. 저는 아들 재호의 검은 정장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장가를 가는구나. 하지만 그때 하객석 뒤쪽에서 들려오는 소곤거림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머, 저기 신부 봤어? 완전 베트남이네. 동남아 여성 맞지? 아이고, 순자가 무슨 낯으로 동창회에 나올까? 베트남 며느리라니. 거기 못 사는 나라 아냐? 돈 받고 막 한국으로 시집 보내고 그런다는데. 여고 동창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신부는 늘씬하고 예쁘네. 근데 어디서 소개받았대? 요즘 국제결혼 전문 업체들 많다면서? 돈 얼마 들었대? 베트남은 그래도 싸다고 하던데. 근데 요즘 한국 와서 막 도망가고 그런다던데. 우리 순자 어떡하냐? 불쌍해서.
결혼식장 구석에서 들리는 말들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야,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오늘은 순자네 아들 결혼식인데. 에이, 안타까워서 그러지. 우리 순자가 뭔 팔자길래 저런 베트남 며느리를 맞이하나? 하객들이 식사하는 동안에도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순자야. 베트남 며느리면 밥은 할 줄 알아? 저쪽은 완전 후진국이라며? 그러게 한국말은 하긴 하나? 의사소통은 되겠어? 동창 영숙이가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며느리 미선이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선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쳤어요. 저희 결혼식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님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셨고요? 유창한 한국말의 동창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 한국말을 참 잘하네. 베트남 사람 맞아? 어디서 배웠대?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동창들의 시선이 너무나 불편해 보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주차장에서 동창들이 모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야, 이거 연말에 며느리들이랑 같이 하는 동반 모임에서는 어쩌지? 순자가 며느리 인사시킨다고 베트남 며느리 데리고 오면 이거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맞아. 내 말이 명색이 잘 나가는 칠공주파 동창회인데 이거 주변 시선도 있고 참 난감하구만. 그러게. 우리 며느리들한테도 민망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돈 주고 사온 것 같아. 순자네가 어디서 유학파 베트남 처자를 만나겠어. 그래도 얼굴은 괜찮더라. 혹시 성형했나? 왜 한국이 성형으로 유명하잖아? 맞아. 내 말이 중국 아가씨들은 한국으로 성형 원정까지 온다면서? 에이, 그래도 중국은 좀 잘 살잖아. 근데 순자네는 베트남이잖아, 베트남.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고 있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속상하셨죠? 저도 안 들으려고 했는데 워낙 큰 소리로 말씀들 하셔서 예의가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듣게 되었어요. 아니야. 눈물을 훔치려는데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절대 기죽지 마세요. 전 어머님이 자랑스러우세요. 그런 친구들 앞에서도 제 흉안 보고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전 남편하고 어머님만 저를 사랑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미선아. 제가 어머님께 꼭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알았죠, 어머님? 며느리의 눈빛에서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 후 칠공주파 첫 동창회 모임날 영숙이가 일부러 고급 한정식 집으로 장소를 잡았습니다. 순자야, 어찌 결혼식은 잘 치르고 별탈은 없냐? 혹시 거시기 며느리 도망간 건 아니지? 맞아. 내 말이 요즘 동남아에서 시집와서 돈만 챙기고 도망간다는 며느리 많다던데 너 조심해라. 며느리 단속 잘해. 동창들의 걱정을 빙자한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자야, 너네 며느리는 이번에 간호과장이 됐다며?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대기업 과장 됐대. 자랑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자야, 너희 며느리는 뭐해? 너희 농사랑 밭을 좀 도와주고는 있어? 맞아. 내 말이 베트남에서 농사 짓다 왔으면 그대로 집안일은 잘 도와주겠다. 그래도 베트남보다는 한국이 살기 좋지 않겠어? 근데도 베트남에서 여기 한국까지 유학 올 정도면 농사는 꽤 크게 했었나 보네. 동창들의 말에는 항상 베트남이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울고 계세요? 혹시 동창회 다녀오시면서 또 제 흉을 보시던가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베트남 며느리라서. 하지만 힘내세요. 어머님, 제가 꼭 그분들 입이 다물어지게 할 거예요. 제가 어머님 꼭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미선아, 넌 괜찮니? 네, 전 괜찮아요. 오히려 재미있는걸요? 며느리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는지.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텃밭에서 특이한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그건 뭐니? 어머니, 이건 베트남 고향에서 가져온 특별한 허브예요.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거죠? 텃밭에 쪼그려 앉아 정성스레 모종을 심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 미선이는 베트남 이름이 뭐였더라?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습니다. 호아예요. 베트남어로 꽃이란 뜻이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제게 베트남 이름도 물어봐 주셨어요. 호아? 참 예쁜 이름이구나.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 가문에서는 대대로 첫째 딸에게 호아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전통이 있거든요. 가문의 전통이라고? 며느리의 말에 의아했지만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헙으로 우리 특별한 차 한 잔 끓여드릴게요. 우리 호찌민 저택에서 늘 마시던 건데. 호찌민 저택이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말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호아라는 이름과 그 가문의 의미를. 어머니, 조만간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오신대요. 그때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한 그 눈빛이. 주변에서는 여전히 베트남에서 사온 며느리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당당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아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들 재호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말도 통하긴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저도 베트남 며느리라는 게 탐탁지 않았어요. 재호야, 정말 그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니? 꼭 결혼해야 되겠니? 어머니, 미선이는 달라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아들은 IT 회사에서 일하는데 미선이를 처음 만난 건 회사 해외 프로젝트 미팅에서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미선이가 베트남 지사 책임자로 왔었어요.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 팀 과장님들도 다 놀랐다니까요. 더군다나 어릴 적부터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중국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아주 유창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재호가 왜 그렇게 첫눈에 반했는지. 미선이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며 청소며 밥하는 솜씨도 몰라보게 늘었죠. 어머님, 오늘은 베트남 전통 요리 해봤어요. 드셔보세요. 처음 맛보는 이국적인 향신료의 맛이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미선아, 아니 호아야, 이거 정말 맛있구나.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해서. 어머님, 그리고 여기는 한국이니까 미선이로 계속 불러주셔도 되세요. 저는 이제 한국 남자한테 시집 온 한국 며느리인걸요. 매일 아침 텃밭에서 허브를 기르고 장아찌를 담그는 모습을 보며 제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호아야, 아니 미선아, 근데 넌 호찌민에서 잘 나가는 회사 다녔다던데 왜 한국까지 와서 이 고생이냐? 어머니, 고생이라뇨. 제가 어머니 아드님, 그러니까 제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 팽개치고 왔죠. 그리고 한국의 이곳 너무 좋아요. 지난 10년 동안 바쁘게 성공만 보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에서 어머님 곁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제가 일하던 회사의 주종목이 혁신농업이에요. 말 그대로 선진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세계로 판매하는 곳이었거든요. 호아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참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저는 이 베트남 며느리, 아니 우리 한국 며느리 미선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더구나 재호가 많이 변했어요. 전에는 무뚝뚝하고 말이 없던 아들이 퇴근 후에는 미선이랑 손잡고 산책을 다녀오고 주말이면 같이 텃밭도 가꾸고. 어머니, 우리 주말에 서울 가서 미선이 친구들이랑 식사하기로 했어요. 어머, 그래? 미선이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니? 다들 대단해요. 한국 유학파들인데 대기업 임원도 있고. 미선이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은 재호가 늦게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승진했어요. 제가 해외 영업 뚫기 어려운 곳이 있었는데 미선이가 영업 프레젠테이션 도와주고 또 인맥도 있어서 해외 판로를 개척했거든요. 자그마치 1,000만 불 계약이에요, 엄마.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미선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이였는지.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미선이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순자씨, 그댁 베트남 며느리, 아니 그냥 며느리 참 착하더군요. 어제는 우리 집에 와서 김치도 담가주고 갔는데 어찌나 손맛이 좋은지 아주 감칠맛 나게 잘 담그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시골 와서 안 살려고 하고 또 살더라도 어찌나 고도 빳빳한지. 그런데 순자씨 며느리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너무 착하고 예쁘고 아이고 나도 이런 며느리 하나 있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미선이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수록 전에 제가 가졌던 편견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 우리 아버지가 다음 주에 오신대요. 어머,
사돈이 베트남에서? 그럼 내가 준비해야지. 손님 방은 있으니까 걱정 말고. 그게 아버님은 호텔에 머무르실 거예요. 이미 예약해 두셨대요. 호텔이라고? 이 근방에는 호텔이 없어서 서울로 나가야 하실 텐데. 네, 서울 롯데호텔 시그니엘이요. 아버지가 사업차 한국에 오실 때마다 늘 계시던 곳이세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사업차. 자주? 아니, 한국에도 자주 오셨단 말이냐? 네, 한국 기업들이랑 수출 계약 때문에 미선이는 마치 별일 아닌 듯 이야기했지만 뭔가 평범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선아, 너희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데? 조만간 아버지 오시면 다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깜짝 놀라실 텐데. 며느리의 눈빛이 장난스럽게 반짝였습니다. 에고, 깜짝 놀란다니.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오시면 어머님도 서울에 같이 가셔야 해요. 어머님 며느리 동반 모임 70주파 동창분들 모임 있는 날로 맞췄거든요. 뭐, 동창회 날에? 네, 특별한 손님으로 모시고 싶어서요. 그 말을 하는 미선이의 미소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언가를 곧 펼쳐 보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그리고 곧 일어날 엄청난 반전을.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한복을 준비했어요. 역시 한복이 최고라니깐요. 이 고운 색깔 좀 보세요. 어머니, 이번 한복은 특별히 제가 친분이 있는 박수리 여사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응? 박술희? 그 한복으로 유명한 그분 말이야? 애구구 그거 명품 한복 아니냐? 한복 한 벌에만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던데. 네, 어머님, 그분이 저희 베트남 오셨을 때 제가 안내도 해드리고 저희 저택에서 주무시고도 가셔서 친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제가 한국으로 시집왔다고 하니깐 얼마나 반가워하셨는지 몰라요. 제 결혼식도 못 오고 하셔서 미안하다고 이번에 선물로 특별히 디자인해 주셨어요. 깜짝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런 아이였다니. 정말 알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동창회 모임날 아침에는 미선이가 우리 며느리가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냐? 이거 그 회장님 사모님들만 들고 다닌다는 루이비통인가 뭔가 명품 가방 아니냐? 이렇게 비싼 걸. 네가 언제?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아버지도 곧 도착하세요. 롯데호텔 시그니엘 81층 최고급 중식당.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야야, 얘들아, 우리 며느리 이번에 대기업 과장 승진했다. 최연소 승진이라나 뭐라나 호호. 어머, 그래?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간호사 수간호사 됐어. 에게게, 얘들도 참. 우리 며느린 이번에 대학교 시간 강사 됐다니까? 영숙이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순자네 며느리는 요즘 뭐 하나? 그 베트남. 맞아. 내 말이. 아이 참, 말도 마. 시골에서 배추 농사나 짓는다며? 돈 주고 사왔다는데 한국말은 하긴 하나? 얼마 주고 사왔대? 요즘 베트남은 좀 비싸다던데.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호텔 창밖 구름보다 더 높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기. 저 한복 정말 이쁘다. 누구시지? 호텔 회장님 사모님이라도 되시나? 맞아, 내 말이. 아이고, 부럽다. 누구는 시집 잘 가서 저렇게 늙어서도 호강하고 사는구나.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전통 명인이 손수 지은 듯한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순자가 루이비통 리미티드 에디션 백을 들고 우아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 한복 청담동 그 유명한 박수리 한복 아니요? 맞아. 내 말이. 그리고 저 가방. 전 세계 10개 한정판이라던 루이비통 명품백인가 뭔가 아뇨. 아이고, 저 여자 누구냐?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순자의 우아한 걸음걸이에 맞춰 구두 소리만이 고요한 레스토랑에 울렸습니다. 에그머니나 저기 순자 아뇨? 어머, 순자야. 그 비싼 한복을 어디서? 영숙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응, 얘들아 잘 있었니? 우리 며느리가 선물했어. 에이, 베트남 며느리가 무슨. 그리고 그 명품백은 뭐냐? 너 그거 어디서 빌려온 거 아니지? 내 말이. 저거 빌리는 데만 해도 몇백만 원은 할 텐데. 자, 순자야. 여기 우리 며느리들이야. 얘들아 인사드려야지. 영숙이가 옆자리의 젊은 여성들을 가리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베트남 며느님은 한국말 많이 늘으셨나요? 우리 며느리는 이번에 수간호사 됐어. 순자야, 너네 며느리는 혹시 아프면 어디 가서 진료받아?
베트남은 의료시설이 좀 낙후됐다던데. 어머님 걱정이에요. 혹시 병원 오실 일 있으시면 저희 병원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명문대학교 시간 강사가 된 영숙 어머님 며느리예요. 어머님 베트남 며느님은 일은 하나요? 시골에서 배추 농사? 많이 힘드시겠어요. 며느리들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은근히 순자를 비꼬았습니다. 시어머님, 정말 고생하시겠어요. 베트남 외국 며느리라. 한국 음식은 하실 줄 아시나요? 시어머님, 끼니는 어떡하시고? 명절 음식은 어쩌시나? 저희가 알려드려야 하나? 순자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호텔 정문에서 시작된 소동이 전해졌습니다. 롤스로이스 세대가 줄지어 도착하고 까만 정장의 수행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엘베를 타고 도착한 VIP 일행들이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매니저들의 움직임 또한 바빠졌습니다. 오메, 저기 누가 오나 봐. 내 말이 VIP 전용 입구로 안내받고 있어. 바로 그때 호아 아니 미선이가 우아한 샤넬 드레스 차림에 루이비통 명품 가방을 들고 신데렐라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입장했고 그 뒤로 위엄 있는 모습의 중년 신사가 따라왔습니다. 훤칠한 키와 아름다운 얼굴이 롯데호텔 시그니엘의 그 어느 샹데렐라보다 빛이 났습니다. 칠공주파 동창들의 와인잔이 덜그럭거렸습니다. 미선이의 아버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비서들과 수행원들. 어머머머, 연예인인가 봐. 너무 이쁘다. 누구야? 도대체? 또 뒤에 오는 멋진 회장님은 누구셔? 내 말이. 근데 어딘가 낯이 익는데. 바로 그때 미선이가 모두가 모여있는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 안녕하세요. 저 비에트남 며느리예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베트남 아빠세요. 로터스 그룹의 응우엔 회장님이세요. Daddy, welcome. This is my mother, and these are her friends. 미선이가 유창한 영어로 베트남의 최대 그룹인 로터스 그룹의 응우엔 회장님을 칠공주파 동창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동창들과 며느리들의 낯빛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아이고 사돈 어서 오세요. 제 동창생들입니다. Oh my in-laws, welcome. These are my old classmates. 미선이가 유창한 영어로 통역을 해 주었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미선이의 아버님은 베트남 최대 농산물 수출 기업 로터스 그룹의 회장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분들 그리고 사돈어머님 그동안 우리 딸 잘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벽한 한국어로 인사하시는 회장님을 보며 동창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우리 호아가 많이 예뻐해 주세요. 다음 달부터 로터스 그룹 한국 지사도 호아가 총괄 사장을 맡게 될 거니까요. 로터스 그룹지. 지사요. 총괄사장이요. 동창생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우리 그룹이 이번에 한국에 50만 평 규모 농산물 물류단지를 설립하거든요. 앞으로 더 자주 뵐 것 같네요. 미선이, 아니 호아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또 뭐가 있니? 어머님 땅 옆에 개발된다는 그 물류단지. 사실은 저희 회사 부지예요. 어머님 땅값이 10배는 뛰었을 텐데 벌써 매입 제의가 들어오고 있답니다. 순간 동창들의 숨소리가 멎는 게 느껴졌습니다. 매입 제의가 10배라고요? 영숙이가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어머님 땅이 물류단지 바로 앞이라 위치가 아주 좋으시거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미선이는 자연스럽게 명품백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가 시작하는 한베트남 프리미엄 농산물 프로젝트 책임자로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요. 어머님의 40년 농사 경험이 꼭 필요하거든요. 뭐라고? 동창들의 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연봉은 1억의 성과급까지 책정해놨어요. 아버님이 직접 사인하셨죠. 옆자리에서 영숙이가 물을 마시다 캑캑거렸습니다. 어머님은 한국의 전통 농법을 잘 아시잖아요. 저희 회사가 그런 노하우를 찾고 있었거든요. 미선이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맞다. 영숙 이모님. 미선이가 천천히 영숙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베트남은 후진국이라고 하셨죠? 우리 그룹이 작년에 인수한 게 삼진그룹인데 이모님 아드님 다니는 회사 맞나요? 그게. 아, 죄송해요. 제가 M&A 검토할 때 이모님 아드님 회사란 걸 몰랐네요. 직원 구조조정이 좀 있을 것 같던데. 순간 영숙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배선이. 아니, 호아씨.
제가 무심결에 한 말이 그게 그리고 개발 예정 부지 근처에 조그만 땅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미선이가 천천히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제 다른 용도로 계획이 변경됐네요. 그쪽은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설 것 같아요. 땅값이 좀 떨어지려나? 네, 쓰레기요? 영숙이가 의자에서 미끄러질 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시간 강사가 된 며느리가 영숙이를 붙잡았습니다. 참 그리고 이번에 며느님이 출강하게 될 대학 제가 국제첨단농업학과 전임교수로 임용되게 되었어요. 앞으로 학교에서 자주 뵙겠네요. 영숙의 며느리 얼굴이 샛노래졌습니다. 네, 전임 교수님. 어머님, 미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님 자랑스러운 며느리 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서러우셨죠? 미선이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어머님, 저는 그냥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어머님의 자존심을 너무 많이 건드리셨거든요. 내 말이 영숙이가 너무했지 너무했어. 베트남 며느리가 뭐 어쨌다고. 이렇게 이쁘고 능력 있는 멋진 며느리인데. 경숙이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앉아주세요, 경숙 이모님.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미선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난번 베트남에서 돈 주고 사온 며느리라고 하셨죠? 숟가락 얹던 경숙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모님들 통장 거래 내역을 좀 살펴봤어요. 제가 우리 그룹 금융계열사 이사도 겸하고 있거든요. 순간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짜 명품 수입, 불법 사채, 탈세. 호아씨. 특히 경숙 이모님, 아드님이 변호사라고 자랑하시곤 했는데 법원에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면 곤란하시겠죠? 내 말이. 아이고야, 이를 어떡힌다냐. 영숙 이모님도 아들 회사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우리 회사랑 거래 한번 시작해볼까요? 물론 정식 절차대로요. 동창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하나둘 가셨습니다. 어머니, 미선이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님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이분들한테 서러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를 두었는지. 우리 호아가 아니 며느리가 참 대단하구나. 어머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미선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본사에서 VIP들 모시고 큰 파티가 있거든요. 어머님이 주빈이세요. 내가? 주빈이라고? 네. 어머님의 40년 농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 베트남 친환경 농법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예요. 동창들은 이제 말도 못 꺼내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모님들. 미선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동창회에서 베트남이란 말 나오면 제가 좀 예민하게 굴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죠? 이때 미선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자, 아이고 좋은 자리에 우리 딸이 너무 패를 끼쳐드렸네요. 대신 제가 오늘 이 음식 모두 쏘겠습니다. 편히들 즐겁게 쉬시다 가세요. 호아, I'll rest for a bit in the Signal Suite first. Let's meet later. 그날 이후 동창회에선 더 이상 베트남이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죠. 순자네 며느리. 알고 보니 재벌 회장 딸이래.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성 CEO라던데. 우리 아들이 그 회사 취직하고 싶어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대.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왔다고. 맞아요. 자랑스러운 우리 며느리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동창회에 가지 않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죠. 매일 아침 물류단지 현장에서 젊은 직원들에게 전통 농법을 가르치고 주말이면 미선이와 함께 프리미엄 농산물 품평회에 참석합니다. 어머님, 이번에 또 상 받으셨다면서요? 동네 슈퍼마켓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에이, 별거 아니에요. 농사 짓던 경험 좀 살린 것뿐인데. 올해의 혁신 농업 인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나 봅니다. 재호는 요즘 미선이 회사의 IT 책임자가 되어 더 바빠졌어요.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 된 아들을 보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베트남 본가에 다녀오실래요?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거기 가면 너희 부모님께 패 끼치는 거 아니니? 에이,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 오시는데 무슨 패예요? 아버지가 어머님이 담그신 깻잎 장아찌 달라고 성하셔서 제가 더 곤란할 지경이에요. 예전에 베트남 며느리라고 수군거리던 동창들. 이제는 제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됐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출신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과 능력에 있다는 걸 제가 직접 배웠으니까요. 물론 우리 미선이가 대단한 건 맞지만 가끔 이웃들이 부러워할 때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선이는 그저 저의 착한 며느리일 뿐이에요. 그러면 미선이가 살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아줍니다. 저도 그저 어머님이 자랑스러운 며느리일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석은 흙 속에서도 빛나는 법이죠. 우리 며느리처럼요.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왔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건 우리 며느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제 며느리가 베트남 재벌 딸이어서가 아니라 그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며느리들, 그들은 먼 타국에서 와서 우리 아들의 아내가 되고 부모의 며느리가 되어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며느리처럼 회사 사장님이 아니어도 큰 회사 임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타국에서 온 그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사랑을 느껴주세요. 그들도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편견의 벽을 먼저 허무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은 국경도 편견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며느리처럼 다문화 가정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